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오르실까요? 밤새 잠을 잤는데도 왜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실까요? 또 왜 예전보다 기억력이 점점 떨어진다고 느끼시나요? 이런 변화들 혹시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는 35년간 노화 속도와 장수 체질을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전국 각지의 건강한 노인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을 비교하며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지 추적해 왔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이런 변화를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시는데요. 저 같은 연구자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여도 어떤 분은 10년은 더 젊게 보이고 어떤 분은 훨씬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같은 70대인데도 한 분은 등산을 가시고 다른 분은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하세요.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유전일까요? 아니면 운일까요? 사실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장수 체질을 결정짓는 5가지 핵심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만 체크하면 지금 내 몸의 노화 속도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검사도 필요 없고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5가지 기준은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하며 찾아낸 가장 확실한 장수 지표입니다. 병원 검사 수치보다 더 정확하게 여러분의 노화 속도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작은 변화가 점점 커지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5가지 기준 중 몇 가지가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한두 가지만 해당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알고 바로 잡는 거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느껴지시나요? 댓글로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연구를 하다 보면 꼭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제 지인이었던 69세 이남호님이었는데요. 평소엔 괜찮다고 하셨지만 자세히 보면 이상한 신호들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계단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한참을 서서 쉬셔야 했고 TV 보다가 고개가 자꾸 떨어지는 걸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밤에 잠은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더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제가 한 발로 서보라고 권유했는데요. 몇 초도 못 버티시면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남호님도 놀라셨고 저도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5가지 기준을 하나씩 체크해 드렸죠. 그리고 각 기준마다 어떤 습관을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났을 때예요. 생활에서 아주 작은 습관 몇 가지만 고쳤을 뿐인데 움직임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피곤함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오르내리시고 한 발로 서기도 30초 넘게 버티셨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표정이 밝아지셨다는 겁니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한 달 후엔 눈빛이 살아나고 웃음도 많아지셨어요. 가족들도 아버지가 달라졌다고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남호님처럼 작은 습관 교정만으로도 몸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특별한 치료나 비싼 건강식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처럼 생활 속 신호는 처음엔 미세하지만 방향만 바로 잡으면 몸이 금방 반응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기준은 꼭 체크하고 실천해 보셨으면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기준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하나씩 따라와 주세요. 하체 근력과 균형 감각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리 힘은 곧 노후의 독립성과 직결되거든요. 혼자 걷고, 혼자 화장실 가고, 혼자 외출할 수 있는 능력이 전부 여기서 나옵니다. 다리 힘이 약해지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하체 근력은 단순히 걷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고 빠르게 반응하는 모든 능력이 다리 힘에서 시작돼요. 다리가 약하면 조금만 삐끗해도 크게 다치게 됩니다. 일본 노년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하체 근력이 튼튼한 그룹은 낙상률이 절반 이하였다고 해요.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 회복 속도까지 영향을 주거든요. 다리 힘이 약하면 한번 넘어졌을 때 일어서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그 과정에서 골절이나 타박상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제가 만난 71세 박성호님은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엔 3번도 제대로 못하셨죠. 일어설 때마다 무릎이 떨리고 중심을 잡지 못해서 다시 주저앉으시곤 했습니다. 보기에도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하체 근력 개선 운동을 한 달 정도 하시니까 산책 시간이 2배로 늘었습니다. 예전엔 10분만 걸어도 힘들어 하셨는데 이제는 20분도 거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걸음걸이가 당당해지셨다는 겁니다. 예전엔 조금씩 끌듯이 걸으셨는데 이제는 보폭도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졌어요.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의자 스쿼트를 10회씩 하루 2번 해보세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만 반복하시면 돼요. 이때 팔은 가슴 앞에서 X자로 모으시고 천천히 일어나셨다가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또 양치하면서 한 발 들어서 균형 훈련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엔 5초만 버티셔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10초, 15초로 늘려가세요. 한쪽 발로 30초씩 버틸 수 있으면 균형 감각이 아주 좋은 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무리하게 반복하면 무릎에 부담이 온다는 겁니다. 천천히 횟수를 늘리셔야 해요. 무릎이 아프시면 의자를 조금 높게 하시거나 횟수를 줄이세요. 통증이 있으면 절대 참지 마시고 쉬면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가 몇 초 걸리셨나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30초 안에 5번 일어나실 수 있으면 양호한 겁니다. 두 번째는 심폐회복력입니다. 계단 2층을 오르고 1분 안에 숨이 편해지면 심폐회복력이 양호한 겁니다. 숨이 빨리 돌아온다는 건 심장과 폐가 효율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심폐 기능은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데 이걸 그냥 두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그러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돼요. 한국 고령자 체력센터에서는 심폐회복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감염성 질환 회복 속도가 빠른 것으로 보고했어요. 감기 한번 걸렸을 때도 회복 기간이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심폐 기능이 좋으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몸이 빨리 대응할 수 있거든요. 74세 정명수님은 계단 오르고도 숨이 5분 넘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계단 2층만 올라가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걷기를 권유했죠. 2분 빠르게 걷고 2분 느리게 걷는 걸 10회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하시니까 한 달 만에 계단 오를 때 숨차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2달 후엔 계단 3층도 거뜬하게 오르셨어요. 이 운동은 집 근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요. 빠르게 걸을 때는 팔을 크게 흔들면서 보폭을 넓게 하시고 느리게 걸을 때는 편하게 호흡을 가다듬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한 달 후엔 확실히 달라집니다. 처음엔 10회가 힘들면 5회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아요. 주의하실 점은 어지러움이 있으면 즉시 속도를 낮추셔야 한다는 겁니다. 무리하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가슴이 너무 두근거리거나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쉬면서 하세요. 계단 테스트 해보셨나요? 1분 후 숨이 어느 정도 돌아오던가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셨다면 심폐회복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수면의 질입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고 낮잠은 20분 이내로 줄여야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이거든요.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 세포를 만들고 기억을 정리합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한국수면건강학회는 수면 질이 낮으면 면역 반응이 평균 30% 이상 감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감기도 자주 걸리고 상처도 천천히 아물어요. 몸의 회복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또 치매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68세 최민정님은 밤에 4번씩 깨다가 루틴을 고치면서 2주 만에 아침 피로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을 7시 이전으로 앞당기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핸드폰 화면을 끄셨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수면 질이 확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핸드폰 안 보는 게 너무 힘드셨대요. 그런데 일주일만 참으시니까 오히려 눈이 편해지고 잠이 빨리 오더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구시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하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녁 식사는 7시 이전에 끝내시고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세요. TV도 핸드폰도요. 대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걸로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침실 온도도 중요합니다.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수면에 가장 좋다고 해요. 너무 더우면 자다가 깨게 되고 너무 추우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커피나 녹차 같은 거요. 카페인은 생각보다 오래 몸에 남아서 밤 수면을 방해합니다. 오후엔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우신가요? 무거우신가요? 무겁다면 수면 루틴을 점검해 보세요. 네 번째는 두뇌 유연성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은 두뇌의 젊음을 그대로 반영해요.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만 반복하게 되는데 그러면 뇌가 점점 굳어집니다. 뇌는 근육과 비슷합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지고 쓸수록 강해져요. 새로운 자극을 주지 않으면 신경 연결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집니다. 하버드 고령인지센터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치매 위험이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밝혔어요. 새로운 자극이 뇌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신경 연결을 강화하는 겁니다. 뇌는 쓸수록 좋아지는 기관이거든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78세 문재호님은 스마트폰 배우기를 시작한 후 기억력 점수가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처음엔 카카오톡 보내는 것도 어려워하셨는데 몇 달 하시니까 사진 편집도 하시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시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집중력도 좋아지고 기억력도 개선됐습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고 가족들한테 사진도 보내시면서 정말 즐거워하시더라고요. 뭔가 배운다는 것 자체가 삶의 활력이 된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새로운 앱을 하나 설치해 보시거나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을 가보세요. 아니면 왼손으로 양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아요. 또 십자말풀이나 스도쿠 같은 퍼즐 게임도 좋습니다. 하루 10분만 해도 두뇌 활동에 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이라도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겁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어려운 목표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하나씩만 천천히 배워가시면 됩니다. 최근에 새롭게 도전해 본 활동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하나 시작해 보세요. 다섯 번째는 씹는 힘입니다. 씹는 힘은 영양 흡수, 면역력, 뇌 건강과 직결돼요. 음식을 잘 씹어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분도 제대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씹는 힘이 약해지면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되고 그러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씹는 동작이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이 움직이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거든요. 도쿄 노년추적센터는 씹는 힘이 강한 그룹이 평균 수명이 6년 길었다고 발표했어요. 씹는 동작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턱 주변 근육을 강화하거든요. 또 씹을 때마다 뇌가 자극받아서 기억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70세 서정수님은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씹는 훈련을 하며 저작근이 강화됐어요. 처음엔 호두 반 개도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하루 두세 개씩 천천히 씹으면서 드세요. 그러면서 턱 힘도 좋아지고 식사량도 늘었습니다. 놀라운 건 얼굴 라인도 또렷해지셨다는 겁니다. 턱 주변 근육이 탄탄해지니까 얼굴이 덜 처져 보이시더라고요. 씹기 운동이 미용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보세요. 호두나 아몬드를 하루 2개에서 3개씩 천천히 씹어보세요. 급하게 삼키지 마시고 30번 이상 씹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점점 익숙해집니다. 식사할 때도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입 넣고 20번 이상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빨리 옵니다. 급하게 먹지 마시고 여유롭게 드세요. 주의하실 건 통증이 있으면 너무 단단한 음식은 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치아가 약하시면 먼저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식사할 때 씹는 힘이 줄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씹기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 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걸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아침 루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햇빛을 10분만 받아도 생체 리듬이 안정되거든요. 우리 몸은 빛을 통해 하루 주기를 인식하는데 아침 햇빛이 이 주기를 정확하게 맞춰줍니다.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조절돼요.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밤에 자연스럽게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잠이 잘 옵니다. 수면 주기가 정확해지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햇빛을 쬐면서 스트레칭을 3분 정도 하세요. 팔을 쭉 뻗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 밖으로 나가서 10분 정도 햇빛을 받으면 하루 컨디션이 확 달라져요. 가능하면 맨발로 땅을 밟으면서 걸으시면 더 좋습니다. 어싱이라고 하는데 땅의 전자가 몸의 염증을 줄여준다고 해요. 아파트에 사시면 베란다에서라도 햇빛을 쬐세요. 공복 상태에서 과도한 운동은 피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무리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가볍게 몸을 깨우는 정도로만 하시고 본격적인 운동은 식사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루틴을 갖고 계신가요? 특별한 루틴이 없다면 오늘부터 햇빛 쬐기와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세요. 낮 시간 루틴도 중요합니다. 짧은 활동만 있어도 혈류가 크게 개선돼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그러면 붓기도 생기고 피로도 쌓입니다.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전이 생길 위험도 높아져요. 특히 종아리 혈관에 피가 고이면서 혈전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심장이나 뇌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일시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분만 걸어보세요. 화장실 다녀오는 것도 좋고 물 한 잔 마시러 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제자리에서 발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앉아 계실 때도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거든요.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마세요.
TV 보실 때도 중간중간 일어나서 움직이시고요. 특히 식사 후 30분은 가볍게 걷는 게 혈당 관리에도 좋습니다. 하루 동안 앉아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5시간 넘게 앉아 계신다면 중간중간 움직이는 시간을 꼭 넣으세요. 저녁 루틴은 수면과 직결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노화 속도에 영향을 주거든요.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채로 누우시게 되고 그러면 수면 질이 떨어집니다. 늦은 저녁 식사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속쓰림이 생기고 그러면 잠을 설치게 됩니다. 저녁은 7시 이전에 드시고 식사 후 10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소화도 잘 되고 몸도 편안해집니다. 산책할 때는 급하게 걷지 마시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유롭게 걸으시면 됩니다. 저녁 산책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아요. 하루 동안 쌓인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걸으시면 더 좋고요. 늦은 저녁은 수면 질을 떨어뜨립니다. 밤 9시 이후에 드시면 잠들 때까지 소화가 안 돼서 속이 더부룩하고 자다가 깨는 횟수도 늘어나요. 가능하면 7시 전에 저녁을 끝내시고 그 이후엔 물이나 따뜻한 차 정도만 드세요. 여러분은 저녁을 보통 몇 시에 드시나요? 8시 넘어서 드신다면 조금씩 앞당겨 보세요. 두뇌 자극 루틴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해지거든요. 매일 똑같은 일만 반복하면 뇌가 편해지긴 하지만 그만큼 기능도 떨어집니다. 뇌의 신경가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우면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능력은 유지돼요. 계속 자극만 주면 됩니다. 하루 한 가지 새로운 정보를 배워보세요. 뉴스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찾아보거나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간단한 퍼즐을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크로스워드 퍼즐이나 수도쿠 같은 걸 하루 10분만 해도 뇌 자극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책 읽기도 정말 좋은 두뇌 운동입니다. 하루 30분만 책을 읽어도 집중력과 이해력이 좋아져요. 장르는 상관없습니다. 좋아하는 책을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넣지 마세요. 욕심내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배우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하루 한 가지씩 천천히 배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오늘 어떤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워보면 좋을까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저작근 루틴도 매일 챙기셔야 합니다. 씹는 운동은 얼굴 근육뿐 아니라 턱과 목의 혈류도 개선해요. 턱 주변 근육이 강화되면 얼굴 라인도 또렷해지고 침 분비도 늘어나서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침에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서 음식을 잘 씹으면 소화가 훨씬 잘 돼요. 또 침에는 항균 성분도 있어서 구강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단단한 음식을 소량 씹어보세요. 호두 1개, 아몬드 2~3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30번 이상 씹으면서 턱 근육을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당근이나 사과 같은 아삭한 채소나 과일도 좋아요. 생으로 씹으면 저작근 운동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 번은 단단한 음식을 꼭 드세요. 턱에 통증이 있으면 강한 저작 운동은 피하셔야 해요. 턱 관절 문제가 있을 때 무리하면 악화될 수 있으니까요. 처음엔 부드러운 견과류부터 시작하셔서 점점 단단한 걸로 넘어가세요. 오늘 저녁에 어떤 음식을 씹어보실 계획인가요? 작은 실천 하나가 1년 후를 바꿉니다. 다음은 마무리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실천할지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장수 체질을 결정하는 5가지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하체 근력, 심폐회복력, 수면의 질, 두뇌 유연성, 씹는 힘이었죠. 이 5가지만 제대로 관리하시면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매일 조금씩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이 유전이 수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는 매일의 습관이 노화 속도를 바꿉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유전의 영향은 30% 정도고 나머지 70%는 생활 습관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유전은 바꿀 수 없지만 습관은 바꿀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내일의 몸이 달라집니다. 관리를 놓치면 작은 변화도 빠르게 악화됩니다. 다리 힘이 조금 약해졌다 싶으면 금방 걷기가 힘들어지고 수면이 조금 나빠졌다 싶으면 하루 종일 피로가 쌓이죠.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엔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몸은 금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해요. 제대로 관리만 해주면 바로 반응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도 한 달만 제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눈에 띄게 달라지셨어요. 계단 오르기가 수월해지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은 정직합니다. 관리한 만큼 바로 반응해요. 특히 70대, 80대 분들이 더 빨리 변화를 느끼세요. 젊을 땐 조금 무리해도 버티지만 나이 들면 좋은 습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의자에서 5번 일어나기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하체 근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번, 저녁 식사 후에 한 번, 하루 2번만 해보세요. 처음엔 힘들어도 괜찮아요. 3번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내년에 몸을 바꾸고 5년 후에 건강을 바꾸고 10년 뒤에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일주일만 하시면 익숙해지고 한 달 하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익숙해지면 하나씩 더 추가하세요. 인터벌 걷기도 하고 수면 루틴도 고치고 새로운 걸 배우고 씹기 훈련도 하고요. 하나씩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6개월 후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실 겁니다. 주변에서 젊어졌다고 건강해졌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와 닿았던 기준이 무엇인가요? 또 어떤 실천법부터 시작하실 계획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동기부여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